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28일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올겨울 들어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정읍에서만 벌써 3개 농가가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읍 이반면 유경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에서만 3번째로 전북 지역에서는 7번째, 전국에서는 30번째입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유경오리 13,000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 농장 4곳 14만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 16곳 102만 마리는 30일 동안 이동 제한과 함께 일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읍시 모든 가금 농장은 7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 11월 2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 소속 농가와 6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AI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소식 정리 좀 해주시죠. 전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익산의 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선 28일 확진자 2명이 처음 발생했는데요. 이후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1살과 3살 등 영유아도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나왔던 순창 요양병원에서도 무더기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상태인 요양병원 6병 등에 있는 직원과 환자 172명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순창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73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격리 상태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내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 특히 걱정이 되는데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구절초 테마공원의 조성을 시작했던 출렁다리가 준공됐습니다. 구절초 출렁다리는 109m 길이로 수면 위로부터 24m 높이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읍시는 출렁다리와 함께 조성한 탐방로 1.2km 구간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 41개사를 지정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도 중소기업청은 최근 지역기업 51개사의 접수를 받아 하반기 수출 유망기업 41개사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30개사를 포함해 올해 모두 71개사를 지정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의 해외 마케팅 사업 등 수출 지원 사업 참여와 기술 보증 기금 등 4개 기관의 수출 금융 보증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연말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네, 김남아 아나운서, 네. 올해는 코로나19에 또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수해까지 참 네.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네, 맞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이 어려움들을 좀 내년에는 극복을 하고 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김제시에서 요양원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참 걱정이었는데요. 그래도 김제시가 거리 두기를 다행히 2단계로 낮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제시의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박준배 김제시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준배 김제시장입니다. 네, 이 김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12월 14일 날 가나안 요양원에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 중단, 전면 2.5단계로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우리
김제 시민들이 말할 때 마스크 쓰시고 목례로 인사하시고 또 식당 또 종교 사회활동 이런 것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가나안 요양원발, 즉 입소자 가족, 또 종사자 가족 그분들 98명 외에는 김제 시내로 확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제 시내로 확산을 막아주신 위대한 김제 시민들의 협조로 12월 28일부로 해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정말 위기 아닌 곳이 없습니다. 네, 김제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제시는 2021년도 국가 예산이 8,0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원팀으로 되어서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직접 안내로 정성호 예결위원장 또 박홍근 예결위 간사 이런 분들과 함께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 내걸은 게 5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만 해도 저는 100점을 줍니다. 근데 3개의 신규 사업 또 호령 굴착기 사업 증액 등 국비 71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우리 김제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었다. 그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도 예산 부분 짚어봤고요. 최근에 김제 신풍지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요. 제가 2018년 하반기에 취임해 보니까 우리 김제시는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 과장, 계장을 모아놓고 정부에서 50조를 투자하는데 김제시도 뭔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018년 하반기에 270억 원의 규모의 요촌동 중심 시가지형, 또 2019년도에 323억 원 규모의 성산지구 일반 근린형, 그리고 올해 628억 원 규모의 신풍지구 중심 시가지형 이 3가지 사업을 연내리 총 1,2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시가 공을 들이는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인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가난의 80%가 대물림되니까 청년들이 3%, 5%를 넘어서 엠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엠프에 빠진 청년들을 역동성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김제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김제시 청년들에게 청년 정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가족 중에도 공무원이 되면 30년 이상 근무하면 중류생활로 나갈 수 있지 않냐. 즉 역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처음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헌 결과 6개월 만에 11명 합격, 2년 만에 34명을 합격해서 시민들이 가장 좋은 성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반이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취업하면 이게 30만 원씩 더 줘야 되겠다. 왜? 2년 내에 다 떠나요, 김제를. 그러니까 김제에 있으면 30만 원 더 주는 청년 인턴 사원제. 그리고 청년들이 기업만이 아니라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이 지원하는 아주 좋은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 지원을 받으면서 2년간에 3,300만 원을 창업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한 청년들이 실패할 경우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기금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김제에서 머무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문화를 위해서 청년주택수당도 10년간 1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임대료도 7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고려하고 있는 것이 청년 정착연금제도, 이거를 해서 김제에서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이 돌아와서 삶는 그런 생태 문화계를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특히나 올해는 내년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김제 경제 도약이 목표인데 이거를 하려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장차 산업이 전국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 산업은 우리 김현미 전 장관님 그분이 100억 원을 주어서 전국에 하나의
투자 선도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장차 산업을 지난해 24개 기업에 2,058억 원 투자 유치했는데 이제는 특장차 산업 제1단지에 이어서 올해는 제2단지 10만 평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새만금 복합용지 75만 평 등 한 150만 평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시작됩니다. 즉 기업 유치와 성장이 곧 김제의 경제 도약의 지름길이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호룡에서 국내 최초로 전기 굴착기를 개발했는데 이게 정부 3차 그린 뉴딜 추경 예산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환경부를 3번 찾아갔죠. 그래갖고 100대분 10억 원을 반영했고 이걸 올해는 더 본 예산에 400대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의 굴착기는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95% 했지만 이제는 호룡하고 여기에 70여 개 벤다 업체가 합쳐서 전기 굴착기를 완전 국내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도내 지금 전주, 군산, 익산에 자동차 부품 기업 해고된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보이는 대로 채용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호룡이 이제는 수출까지 해서 세계적인 전기 특장차 산업 메카로 김제가 갈 수 있도록 그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내년이 될 거다.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죠. 네, 김제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와 전쟁의 거센 물결을 단합해서 헤쳐나오고 계신 데 대해서 위대한 김제 시민 여러분이다라고 하면서 감사 말씀을 칭찬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 한 해 유례 없는 상황 속에서 김제 시정 이끄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내년에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준배 김제 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내에서 불륜 행각 의혹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들의 불륜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아이들의 학습 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춥겠는데요. 아침에 영하 6도, 한낮에도 영하 4도로 종일 춥겠고요. 흐린 가운데 한때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도 한파가 계속되겠고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로 아주 춥겠고 낮에도 0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수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김제와 부안, 남원 등 전북 전 지역이 영하 6도에서 5도 사이에 머물겠는데요. 바람도 매서워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목도리나 핫팩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이 이어지는 이번 주에는 눈 소식이 잦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1일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린 가운데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은데요. 바람도 강해 조업하기에 아주 위험한 만큼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제 2020년도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내내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일상과 생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위해 서 있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들, 간절히 원한 만큼 머지않은 날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